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국내 증시가 이틀째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187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일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탄력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코스피 1875포인트 출발한 이후에 장 초반에는 1880까지 다녀왔습니다. 외국인이 오늘까지 3일째 매수하는데요. 오늘은 외국인 쪽에서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1,4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여기에 프로그램 매수 물량도 1,180억 원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는 오늘 매수 물량을 줄여나가다가 8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해서 16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여기에 개인도 오늘까지 나흘째 매도하면서 현재 7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상승 탄력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6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현재 1,874포인트, 시초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코스닥도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꾸준하게 오르면서 500선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20억 원 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매수 물량은 줄어들었고요. 반면에 개인 쪽에서 매수에 가담하면서 현재 160억 원 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외국인은 160억 원 정도 개인과 비슷한 물량을 매도하면서 상승 탄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지수는 1포인트 정도만 올라가 있습니다.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시초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 49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도 점검합니다. 네, 환율은 어제 1,130원대로 내려온 이후에 오늘도 재차 내려서 1,130원대 중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후 정상회담이 개막된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 20원 정도 내렸는데요. 여기에 전날 미국의 경제 지표 호조 그리고 5일 22의 금리 결정에 대한 기대감도 환율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원 70전 내린 1,136원 6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해봤고요.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립니다. 저희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합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이 번호로 지금 바로 저희에게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까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요. 먼저 구체적으로 시장 흐름 분석해보고 또 현명한 대응 전략도 세워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미국은 22일 금리 인하 가능성, 경제 지표도 좋았고 그리고 자동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영향까지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미국은 이제 독립기념일이 내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그래서 어저께 새벽 오전장만 하고 마감을 했는데요. 네. 일단 상승해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상승의 원인을 보면 이제 ECB에서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LTRO가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의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강세의 모습을 보였고 또 13,000에 거의 육박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자동차 판매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GM과 포드가 뭐 거의 20% 정도의 성장세를 전월 대비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기아차, 현대차도 미국에서 전월비 대비로 한 13% 정도 성장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시장에는 뭐 악재가 없습니다. 악재가 없고 악재가 있다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기껏 나와봐야 뭐 그리스가 긴축 완화에 대한 부분을 트로이카하고 어떤 정도로 가져갈 것이냐 뭐 이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네덜란드하고 핀란드에서 뭐 ESM을 통해서 국채 사는 거를 반대한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 핀란드하고 네덜란드가 ESM에 가지고 있는 지분율은 전부 합해봐야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죠. 실제로 그 유로존은 그 만장일치 제도를 도입을 하는데요. ESM은 규정상 만장일치가 아닙니다. 85% 이상만 찬성을 하면 결국 진행이 될 수밖에 없죠. 결국 유로존 17개국 중에 1, 2, 3, 4등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찬성한 이상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지금은 악재가 없고 오히려 호재 쪽에서 계속 재료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저께 IMF에서 미국 성장 전망치를 하향했죠. 2%에서 2.2% 정도를 제시했는데, 이것 또한 그 미국의 3차 양적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고 봐야 되죠. 다만 이제 미국이 자동차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인해서 향후 소비가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고용이 늘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제 이 늘을 수 있는 것들이 발표되기 전에 3차 양적완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언제 카드를 끄집어낼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고용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6%대 밑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상으로는 아직도 갈 길이 멀죠. 그래서 3차 양적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도 같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모습 보시면 유로존과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국내장이 오늘 아침에 1880일까지 갔었죠.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국내장이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과 차트의 킬러표를 맞춘다 그러면 국내장은 지금 1917포인트 정도는 기본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선물 매도한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환매를 안 하고 있다. 쇼커버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우리나라 기관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소강 상태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 모습을 보시면 외인이 1420억 정도의 현물을 매수하고 있고요. 아침에는 기관도 매수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매도로 돌았네요. 그래서 개인과 기관이 매도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지금 1200억 정도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개인들은 73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지만 음식료 쪽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고요. 화학과 철강에서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1,400억 정도 매수하는데 가장 집중적으로 사는 종목이 화학과 철강 금속 쪽, 그다음 운송 장비업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죠. 개인과 정반대에 붙습니다. 기관도 170억을 매도를 하고 있지만 업종편으로 가면 화학에서 한 250억 정도 매수해주고 운송 장비가 소폭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시장에는 화학주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수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면 1등부터 5등까지는 플러스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별로 못 올라가고 있죠. 어떤 종목이 내려가는지를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강보합, 현대차단 1.7%, 포스코단 1.6%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7위부터 이제 한 10위까지가 하락입니다. 신한지주가 1.7% 정도 하락, 삼성생명, 그다음 한국전력 1.9%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게임주들이 지금 한 3.4% 상승하는 게 특징이고요. 그다음 KTNG가 2.6% 하락하고 있고요. 롯데쇼핑이 M&A에 대한 어떤 기사거리가 좀 나오면서 지금 뭐 4%대 상승을 보이는 게 특징이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뭐 특별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다만 테마로 따진다면 오늘은 자동차 업종과 전기전자 업종, 그 다음에 화학 업종이 시장에서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저는 한 1900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그 생각을 하는데 시장의 수급에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급이란 것은 언제나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 막판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 많은 투자가들이 시장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지수를 좀 보여줄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1900 안착 여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즐거운 수요일도 힘차게 출발하는데요. 그래서 훌륭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해드리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저희 무료 문자번호로 함께합니다. 013-3366-0110번이고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까지 꼼꼼하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전화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한 종목만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점검까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전화도 이용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첫 번째 상담은요. 전화 주신 분부터 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아, 부천이요. 네, 부천에서 가깝네요. 네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는 네. 굉장히 덥죠? 예,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괜찮은데 비라도 네. 안 왔으면 좋을 텐데 맞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시나요? 삼성 SDI 네, 저번 주 금요일 날 15만 500원에 한 16% 정도 매수했거든요. 15만 500원에 비중이 15% 네. 정도시고요. 네. 다른 종목도 보유 중이신가요? 예, 강명전기, 네, 2,740원에 한 10%. 2,740원을 광명전기 매수하셨고 비중이 10%. 예, 예. 두 종목 다 가격대를 보니까 조금 손실 중이시네요. 예, 강명전기는 이제 근처에 있는데, 네, 혹시라도 많이 빠지면 지금 빠져나와야 되나, 네, 예, 궁금하고요. 네, 손절가, 목표가 알고 싶고요. 네. 단기, 장기 알고 싶네요.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광명전기 일단 지금 손절을 해야 할 것인지 앞으로 얼마나 더 가져갈 수 있을지 예, 단기로 그리고 장기로도 목표가 한번 살펴봐 드릴 텐데요. 그 전에 먼저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볼게요. 네, 네, 저희에게 두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성 SDI와 광명전기 두 종목인데요. 삼성 SDI는 15% 비중으로 매수하신 가격은 15만 500원이라고 하셨고요. 광명전기도 매수하신 가격 부근에 있습니다. 현재가가요. 2,74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네, 두 종목 상담해 드리는데요. 옆에 계신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 할게요. 네. 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삼성 SDI를 지난주 금요일 날 사셨다고요? 네, 제가 네.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하락주로 들어갈 걸. 네, 뒤늦게 원래 후회는 하고 그럽니다. 근데 네, 일단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가장 뭐 매출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바로 이제 삼성전자로 뭐 전자 소재 부분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나오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어땠냐면 거의 역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그랬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삼성 SDI에 반영이 됐고 조금 옛날에 안 좋은 소식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뭐 무색하게 할 만큼 12만 8천 원 선에서 17만 원 선까지 단기간에 엄청나게 또 급등하는 모습들 보였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단기 급등해서 이제 뭐 피로도다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긴 하는데 사실상 많이 봐야 되는 건 여기는 우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맞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업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태양광 산업이 있죠. 일단 태양광 산업은 그래도 약간은 물론 태양광 산업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기별로 태양광 업체들 보면 턴어라운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삼성 SDI가 뭐 흑자 전환한다기보다는 태양광 사업부는 약간은 적자폭을 줄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비중 캐파가 가장 큰 이제 삼성전자의 매출이 얼마 나오는가인데 한번 우리가 그 시청자님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분기에 엄청나게 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많이 팔렸어요. 듣고 계시죠? 네네네. 그러면 2분기 그렇게 많이 팔리면 2분기에 또 그렇게 팔릴 수가 있을까요? 좀 덜 팔린다는 지금 요즘에, 예. 그죠?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샀는데 근데 시장은 항상 그렇게 해석을 해요. 많이 팔렸으니까 2분기도 더 팔릴 거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게 오히려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주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보고 왔던 그런 관련 그룹주들은 약간은 부진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폭락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폭락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약간의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전저점 부근을 한 14만 5천 원 선을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탈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그렇게 수급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 이탈한다고 가정을 두고요. 손절가를 그래서 일단은 가장 공방이 많았었던 14만 원 선을 좀 제시를 해 드릴게요. 14만 원 선. 네. 거기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서는 혹시나 도달하게 됐을 때 일단은 한번 매도를 한번 해보고 네. 다시 들어갈 때 또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이 뭐 또 이렇게 잘 갈 때는 보통 뭐 PER 지수로 해가지고도 또 많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인데 너무 무리해서 가지 말고 전고점 부근 약 16만 5천 원 선의 목표 주가를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광명전기인데요. 광명전기 혹시 누가 이렇게 말해줘서 사신 건가요?
예, TV 보고. 아, TV 네. 보시고요. 네. 광명전기가 무슨 주인지는 아시죠? 예. 대북 송전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사실 이익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그런 북한에서 어떤 와해 분위기 이런 것만 나오면 붕 올라갔다가 그런 거 뭐 좀 안 좋다 그러면 좀 쑥 내려갔다 이러죠. 예. 근데 제가 또 시청자님한테 한번 질문을 또 드려볼게요. 증시를 예측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북한의 그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게 쉬울까요? 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아, 증시를 예측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북한의 그 상황을 예측하는 게 쉬울까요? 아, 증시를 예측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건 북한 관련이죠. 네. 북한도 예측하기 힘든데 거기다가 증시까지 껴있는 거예요. 상당히 주식하기, 저도 이거를 평가를 내리기가 굉장히 힘든 종목이에요. 이거 그러면 누구나 그럴 지금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네. 걱정 안 하고 지금 빠져나오는 게 낫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만약에 엄청나게 뭐 북한하고 분위기가 좋아서 엄청나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예측해서 이렇게 가거나 뭐 실적이 나와서 갔다고는 솔직히 볼 수 없고요. 다만 최근에 좋은 소식들은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원래 이 기업이 뭐 송전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건설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게 되면 당연히 그 인프라 구축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치고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매수가 위에는 조금 올라와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은 한번 버텨보도록 하죠. 근데 매수가 오면 가차없이 매도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하고요. 단기적으로 올라갔을 때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계속해서 매도해서 분할 매도로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일 하루라도 더 기다려도 될까요? 장중에 차트상. 이런 것들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혹시나 되신다면. 근데 아. 오늘은 최근에 들어서 분위기는 그래도 좀 괜찮으니까 네. 보유를 한번 조금을 해보시고 그래도 장중에 조금씩 가끔씩은 좀 확인하셔서 꼭 기회가 오면 매도를 하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삼성 SDI 네. 종목 교체를 OCI로 교체를 하면 어떨까요? 지금 태양광주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빨리 올라갈 만한 여건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좀 더 지켜봐야 돼요. 태양광주들은요. 그래요? 그 어차피 삼성 SDI가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같이 아.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종목 다 상담해 드렸는데요. 좀 속이 시원해지셨나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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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또 전화 주시고요. 예,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2111번님께서 가장 먼저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날씨쯤이야.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가뭄의 단비처럼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카프로입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하시는데 매수가 알려주세요 하십니다. 이 종목은 한번 정태근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카프로 어떻습니까?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네, 주가는 뭐 지금 바닥이고요. 바닥이고 최근에 화급 좀 올라가니까 조금 뭐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현재 그 최근에 뭐 카프로 같은 경우에 카프로라탐이랑 나일론 원료 만드는 회사인데 화학 섬유 원료 업체라 보시면 되겠죠. 근데 최근에 화학 쪽이 현재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낙폭 가대로 인해서 올라갈 때 그리고 외국인들이 돌아왔을 때 업종 대표주들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카프로라는 종목이 화학업종이 현재 올라가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화학업종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화학업종에 관심이 있어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 거라면은 카프로 같은 어떤 그 중형주보다는 아무래도 금호석유라든지 그리고 LG화학 그리고 호남석유 같은 종목들 쪽으로 좀 보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차트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차트 좀 보게 된다면은 최근에 그 카프로도 마찬가지 현재 그 바닥까지 현재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6,000원 정도 가격권에서 바닥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데 요거 현재 카프로 차트 한번 보고요. 그리고 다른 대형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화학업종 내에서 대장주를 보게 된다면은 자, 금요석유화학 먼저 보게 된다면은 지금 보면 이건 105,000원에서 현재 129,000원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현재 캔들 길이를 좀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호남석유 자, 호남석유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요 가격대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22만 8천에서 한 25만 정도 봤을 때 요 현재 상승폭하고 카프로 상승폭을 봤을 때 적어도 대형주 쪽의 상승폭이 그래도 조금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학업종이 아직 이후에 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가 준다면은
그때 가서 카프로라는 이렇게 중형주 같은 그 변동성이 큰 종목들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지금 시기가 어쨌든 낙폭과대라든지 낙폭과대와 좀 연결시켜 본다면은 조금 화학업 종 내에서 중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게 나일론 원료를 어디다가 공급을 하고 있냐면 효성이라든지 코록인더 이쪽 회사에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프로 같은 경우는 화학업 종도 봐야 되겠지만은 화학업 종 내 효성이라든지 그리고 코록인더 회사의 주가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 현재 드리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변수가 화학업종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변수가 있는 종목들 쪽으로 매수하셔가지고 머리가 아플 바에는 차라리 화학업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금호석유라든지 그리고 호남석유, LG화학 이 세 종목 쪽으로 좀 축소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카프로를 상담 요청해 주셨는데요. 일단 다른 종목에 관심을 두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금호석유, 호남석유, LG화학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또 이 종목으로도 큰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0810번님 보내주셨는데요. LMS 15,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라고 하십니다. 매도가 부탁합니다 하시는데요. LMS는 옆에 계신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LMS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휴대폰 이런 데 들어가는 이제 프리즘 시트라고 하는 게 있죠. 뭐 대형 프리즘 시트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큰 TV에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일부는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회사가 프리즘 시트 부분은 1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우수한 기업이고 이제 다 좋은데 그 이전에 약간 많이 좀 그 시장에서 많이 좀 고평가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2010년 대비해서 2011년도에 그 순이익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급감합니다. 거의 절반 가격으로 이제 말 그대로 하락을 했고요. 올해 1분기 실적 매출액 같은 경우나 뭐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빠른 개선세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쨌거나 주가가 큰 폭으로 반면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단기적으로 좀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말씀드렸습니다. 이익은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보시게 되면 28,000원 선의 최고가를 기록했다가 무려 11,000원 선까지 최하단까지 내려온 그런 모습이었죠. 이거는 지금 월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반토막 난 것보다 더 큰 폭으로 내려왔다가 최근에 그래도 기대감들로 어느 정도 작용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추세는 빠르지 않죠. 근데 일단은 작년에 반토막 났던 거를 감안하게 됐을 때는 일단은 14,000원 부근이 어느 정도 지지선은 작용해 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반기를 좀 보는 것이 좋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중요한 것은 기술적으로밖에 대응을 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이 얼마나 더 나올지 아직까지는 예측이 좀 힘든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14,000원 선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거래량도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주가가 업그레이드 됐었죠. 밑에 하단본에서 업그레이드한 상태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양봉이 발생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항대가 또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15,500원 선 정도가 지금 현재 저항대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등락만 이탈을 안 하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실적 가시화가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등락폭이 작지만 14,000원에서 15,500원 구간을 좀 집중적으로 좀 살피시기 바라겠고 아마 14,000원 선에서 손절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 겁니다. 힘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들어간다는 염려를 좀 두시기 바라면서 13,000원을 제가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는 여기서 돌파를 하게 됐을 때는 당연히 전 저항대까지 단기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실적이 그만큼 안 받쳐주게 되면 그 부분을 지지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당시적 목표가 18,000원 선 또 역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LMS가 다시 한번 박스권에 진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13,000원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박스권 상단을 이탈했을 경우 위쪽으로 올라갔을 경우 18,000원까지 단기적으로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우리들 생명과학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1451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우리들 생명과학은 매수하신 가격이 1,545원이고요. 비중이 90%세요. 외국인 매수가 있는데 손절해야 하는지 단기로 가져가려고 하다가 매수가가 자꾸만 빠져서요. 오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른 종목으로 바꿔야 하는지도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정태근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손절을 생각하시면은 좀 손절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네. 같아요. 처음에 어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 좀 안 좋은 버릇이 뭐냐면은 손절을 잘 안 해요. 어떻게 보면은
사고 나서 무조건 가질 거라는 어떤 그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손절을 좀 잘 안 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매수한 가격대에서 내가 생각했던 패턴이 아니라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차라리 매도를 한 다음에 재매수 쪽으로 제가 보기 생각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손절을 안 해가지고 상당히 안 좋은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손절이라는 부분을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한 번 정도의 한번 실수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조금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좀 보면서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이 차트 같은 거 좀 보게 된다면은 이게 지금 문재인 씨라고 좀 하겠습니다. 문재인 씨가 대통령 출마에 어떤 선언을 하고 나는데도 이제 지금 주가가 위쪽으로 못 올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는 그 인맥 쪽보다는 아무래도 최근에 박근혜 씨라든지 그리고 뭐 문재인 그리고 또 누구가 있을까요? 안철수 씨 같은 인맥 쪽에 상당히 좀 강세 보였죠. 그때 당시에 요때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정부 정책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 정책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들썩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창투사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들썩이죠. 아무 연관성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누구나 다 전문가들 다 똑같이 얘기하겠지만은 제가 좀 저렴한 편 한 번만 쓸게요. 인맥 쪽에서 벌써 해먹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 선거가 다 오게 된다면 정부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해먹으려고 들어올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재인 테마, 우리들 생명강은 차트만 보게 된다면은 아직까지 다시 한번 올릴 만한 그런 시기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없는 거, 아직 안 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45원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사고 난 다음에 이게 뭐 1000원까지 더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하면서 조금 요 종목을 선정을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우리들 생명과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 최대 주주가 이상엽 씨인가요? 하여튼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전 주치이다 보니까 그분이 여기에 대주주 있다 보니까 조금 문재인 테마를 좀 엮이고 있는데, 만약에 요 종목이 테마로 엮이지가 않았다면은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만약에 안 했다면은 요 회사는 상패될 가능성도 분명히 갖고 가셔야 돼요. 예전에 어떤 종목이죠? 제가 한번 재미도표 보면 이제 4분기여서 부채비율 일부 잠식인데, 요거 한번 말씀드리면서 상패 가능성이 있다고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테마 안 엮였으면 요것도 현재 일부 잠시 그리고 전액 잠시 들어가게 되면서 상패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가지고 너무 고심하지 마시고, 내가 이번에는 시기도 그렇고 종목을 잘못 들어갔구나, 한번 실수했다고 인정을 하시고, 요거는 조금은 가격에 어차피 손절을 생각하셨다면 가격에 상관없이 조금 빠져나오시라고 그렇게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상담 받아봤고요. 다음 종목 들어왔는데 대상이 들어왔네요. 보내주신 분은 0300번님, 매수하신 가격이 17,200원, 비중이 40%신데 손절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대요. 왜 이래 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번 주 들어 참 많이 내렸어요. 13% 정도? 네. 대상 같은 경우는 뭐 청정원으로 워낙 유명한 그런 네.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떨어지는 원인으로는 정확하게 지금 나오고는 있지 않습니다. 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곡물 가격이 최근에 급등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하고 틀리게 이 원재료, 그러니까 곡물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국내 자급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상대적으로요. 그렇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상품 가격이 등락이 심하거나 환율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부담이 굉장히 크겠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근본적인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대상 같은 경우가 지금 2009년도에 한번 바닥을 다시 위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들 보이죠. 지금 상승폭이 얼마나 됐냐면 3배 정도입니다. 근데 대상이 그동안 올라왔던 이익 수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성장을 했냐면 말 그대로 100%씩 성장을 했어요. 100%씩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이게 성장성이 오버슈팅 했다라고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지금 3배를, 제가 3배가 넘어갔습니다. 3배가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오버슈팅이 나왔던 거고, 그 성장성을 말 그대로 100%, 지금 2009년이죠. 2009년에서 10년까지 100% 성장하고 2010년에서 2011년까지 100%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2011년에서 12년으로 갈 때 100%가 또 성장해야지만 이 기업은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되지, 안 그러면 성장 둔화로 인해서 주가는 결국에 내려오게 되는 양상들이 펼쳐지거든요.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연평균 성장 100% 어마어마하다라고 했지만, 아까 뭐 방송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얘기도 하면서 많이 팔렸으면 그 다음에는 안 팔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들이 주식에는 역시나 하락으로 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 가장 크지 않나, 오버슈팅 했던 부분에서 좀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수급도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기관들, 외국인들 전부 다 일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하단 지지력은 거의 큽니다. 한 13,500원 선 정도가 하단 지지력이 될 수가 있겠는데 굉장히 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이전에 어느 정도 저항대를 돌파했었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4,500원 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사실 13,500원 간다고 해서 거기서 매수를 하더라도 이 성장성이 그 100%를 유지하지 못하면 주가는 한동안 우상향으로 다시 흐르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 정도 물량이 나왔을 때요. 그러니까 일단 14,500원 선 손절가만 좀 반드시 지키시기 바라겠고, 워낙에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많이 급락했기 때문에 단기적 반등 여력은 16,000원 선 조금 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그 부분 안에서만 일단은 뭐 정리 개념에서 좀 이렇게 투자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CJ 오쇼핑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 매수가는 20만 원, 비중은 20%. 목표가를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 매수가 회복은 가능한지 이 점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만 놓고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황만 좀 놓고 말씀드리면은 기관 수급 믿고 일단은 계속 갖고 가야 됩니다. 무조건. 자, 홈쇼핑 관련주가 최근에 좋지가 않아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최근에 방송 수수료 인상 때문에 거기에 어떤 비용 발생, 그리고 보험 판매가 현재 규제가 들어갔죠.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보험 판매 같은 경우에 그 홈쇼핑 관련 업체들의 전체 영업이익이 한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보험 상품에 대한 어떤 그 영업이익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SO 수수료라든지 그리고 보험 판매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그만큼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좀 반영이 된다고 되면은 2분기 때 분명히 실적은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다른 홈쇼핑 관련주, GS 홈쇼핑이라든지 그리고 현대 홈쇼핑의 주가가 지금 이제 그렇게 긍정적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뭐 그 장마수에 그리고 뭐 CJ 홈쇼핑 같은 경우에 CJ 헬로비전 IPO에 대한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장마수에 그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장마수에라면 만약에 다른 그 홈쇼핑 관련주도 올라가야 되는데 다른 홈쇼핑주는 현재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 CJ 헬로비전 그 IPO 그것 때문에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그 차트 좀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기대감에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7만 원, 한 19만 원까지 이제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지금 현재 수급 주체가 지금 기관입니다. 기관이 오늘을 제외하고 어제까지 지금 현재 보시면 한 10일 연속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SO 수수료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보험 판매 규제를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앞으로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CJ 헬로비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IPO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IPO 해가지고 상장되게 되게 된다면은 지분법 위기 발생되게 되죠. 그렇다면 다른 홈쇼핑주 관련 주보다는 실적이 그래도 선방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조금 해석을 하는가 아닌가 좀 그렇게 저는 시나리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 지금 뭐 CJ 헬로비전이라든지 뭐 SS 수수료 그리고 보험 판매 규제 다 까먹어도 상관없고요. 어차피 그런 부분들을 뭐 생각을 하고 기관들이 들어올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종목은 일단은 목표가를 어느 정도 설정해 보는 게 상 좋을까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뭐 갭이 어쨌든 그 이전에 동방 CJ 메가군에서 어떤 갭이 발생했던 자리 있죠. 자리가 있는데 하여튼 요 부분까지 일단 좀 보자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매수가가 20만 원이 하셨는데 일단 매수가까지 믿고 한번 가져가 보자. 대신에 기관의 수급을 지켜보시면서 좀 가져가 보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어쨌든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기관의 수급, 그러니까 기관이 계속 사줄 때까지만 일단 가져가야 된다. 그런 전제를 좀 깔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0만 원까지는 기다려 보시고요. 대신에 가지고 계시다가 기관의 수급이 조금 매도로 전환된다는 그런 낌새가 보이게 된다면은 그것만 관찰하시다가 다시 한번 의뢰를 해주시면은 그때 가서 목표가라든지 매도가 다시 한번 정해보는 쪽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해 준다면 매수하셨던 가격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관 수급 동향 살펴보시고 그때그때 저희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LG전자 들어왔습니다. 4189번님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84,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0%, 어쩌면 좋을까요 하시는데요. 어쩌면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게 조금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제가 할 말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다시는 100%는 한 기업에 투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100% 투자한다는 건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그 기업을 100% 믿는다는 건데 자기가 경영하는 기업도 솔직히 말해서 100%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남이 경영하는 기업도 역시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100% 절대 하지 마시고 여러 기업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LG전자 말씀드리게 되면 작년에 스마트폰 시장 지배를 확대한다고 엄청나게 마케팅 비용, 판관 비용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폭이 줄어들지가 않았죠. 좀처럼 줄어들지가 않았고 그렇게 했으면 좀 팔려야 되는데 잠깐 반짝하다가 안 팔려요 또. 그러다 보니까 다시 주가는 그런 이익 모멘텀 뭐 이렇게 됐지만 다시 내려오게 되죠. 근데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뭐냐면 LG전자 요즘에 이렇게 보게 되면 LG전자의 뭐 옵티머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광고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갤럭시라든지 이런 것들,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보이는데 그 여파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냐면 판관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어느 정도 단기 순이익은 가져가죠. 근데 말 그대로 스마트폰 그 부분에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수익이 안 나오게 됐을 때는 큰 폭의 이익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주당 수준으로 해서 약 5,000원 조금 미만으로 나올 것으로 올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이 줄어서 그런 거지 이익이 커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냐면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가 BPS 개념, 그러니까 자산가치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산가치가 깎이지 않는 한에서 5,000원 정도 주당만 유지하게 됐을 때 이 기업이 공교롭게도 그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제가 항상 이거 상담 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그게 78,000원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이제 78,000원 선 제시해 드리겠고 손절가는 뭐 더 이상 버티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00%인데다가 손실이 워낙 커서 뭐 손절이 무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건 없어요. 주식시장은 원래 그날 갖고 있는 게 원금이기 때문에 원래 원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날 잔고에 있는 게 원금이니까 지금이라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6만 원 선을 손절가로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은 이탈했을 때 버티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때는 손절 처리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다른 기업들로 좀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G전자 조금 걱정이 덜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요.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저희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 매수하신 종목명, 비중, 매수하신 가격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네, 휴비츠요. 네. 휴비처 1,550원에 네. 금요일 날 매수를 했어요. 네, 많이 올라왔는데 지난주 네. 금요일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몇 %시라고요? 10%, 10% 12% 되겠네요. 12% 정도 되신다고요? 네네. 저희가 이 한 종목 상담해 드리면 될까요? 네, 다른 거 좀 해주시려면 K맥이 네, 네, K맥이요? K맥 5%를 가지고 있는데 네. 19,500원이요. 19,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네네. 이 종목 손실 중이시네요. 지금 올라오고 있긴 예, 한데. 그게 걱정이요. 저 비중은 작아서 네. 좀 부담은 그렇긴 적지만 한데, 예, 그래도 손실 중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휴비츠는 뭐 추천받고 매수해 주시는 종목인가요? 예, 아니 그거를 누가 추천을 했는데 네. 들어가 보니까 예. 다 좋더라고요. 회사도 좋고 네, 실적도 실적이라고. 좋다고 하고. 예, 음. 앞으로 전망도 있을 것 같고 이래서 네.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은 좀 수익 구간인데 좀 매도를 언제쯤 해야 되겠는데 매도 타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휴비츠와 K맥 두 종목 옆에 계신 네. 정태근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해 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휴비츠, 요 종목 어제 금요일 날 사셨다고요? 네네. 금요일날 네. 종가로 샀어요. 아니, 그러시구나. 금요일 종가에. 예. 네, 예. 혹시 사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이거? 이거요, 네. 앞으로 중국 그것도 되고 해서, 네, 이게 안경, 네. 관련된 그런 거더라고요. 하여튼 보니까 예. 좋아서 네. 샀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최근에 잘 올라가다가
한 예. 이틀 조정 주니까 조정인가 보다고 덥석 잡으신 거 그런 건 아니시죠? 예, 그거는 아니에요. 그럼 다행입니다. 예. 일단은 그 예.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있잖아요. 중국 진출이라든지 그리고 회사 내용들 같은 거. 그 예. 농내장하고 백내장 그 자동 검안기 여기 회사가 이제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광학 렌즈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광학 현미경 해가지고 그 이 부분도 지금 이제 회사에서 어떤 매출을 늘리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중국 쪽보다는 이제 중국 쪽보다는 이 회사가 좀 주가가 뻥튀기가 된 게 좀 잘 네. 아시죠? 그 노인복지 테마. 그건 모르겠어요. 아, 모르세요? 네. 이게 농내장하고 백내장 검사하는 자동 검안기 생산하는 회사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요거 생산한다는 그 농내장하고 백내장 그 진단하는 그 자동 검안기를 생산하다 보니까 요게 박근혜 쪽에 갖고 노인복지 테마 쪽과 조금 물려 있어요. 그렇다 그래요? 보니까 이게 작년 3월 달부터랄까요? 3월 달부터 작년 12월 달까지 이게 한 3배 정도 갔어요. 그래서 그 테마로 인해서 올라갔던 주가가 네. 요게 조금은 희석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좀 발생을 하려면은. 네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아직 중국 그 회사 쪽에서도 뭐 중국 얘기 이전에 제가 이거 언제 한번 통화를 해봤냐면 이게 한창 그 노인복지 박근혜 테마 해가지고 항상 들썩일 때 네. 제가 이거 한번 회사 IR팀하고 전화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얘기가 작년에 방금 말씀하신 게 작년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회사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어쨌든 주가가 복지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좀 언밸런스하죠. 안 맞죠? 네네.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좀 다르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이 회사가 테마 쪽으로 먼저 묶여버렸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대선 끝나기 전까지는 조금 정부 정책 테마 쪽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과 좀 연결시켜서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건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조정이 나올 때도 좀 가파르게 조금 내려앉을까 거기에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분봉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에 어떤 분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 들어갔던 매수에 대한 매수세가 아직까지는 그 거래량 보면 빠져나왔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가격을 보면은 지금 보자 10,000원, 1,500원 올라타게 되면서 변동성이 지금 이제 캔들이 커지고 있죠. 네네. 그럼 이게 누군가 손바뀜이 현재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8,500원부터 1,500원까지 올렸던 세력이 1,500원부터 지금 이제 11,500원까지 요 며칠 동안 계속 손바뀜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손바뀜이 되면서 받는 주체가 좀 더 올려줄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밀어버릴 받는 세력이 추가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세력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올렸던 세력이 개인들한테 떠넘기는지는 아직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나마 조금 다행인 부분은 거래량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직 빠져나갔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의뢰를 하셨듯이 중국이 가나왔던 모멘텀을 보기보다는 순수하게 지금은 차트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얘기도 차트적인 부분, 거래량 부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자, 일단은 어쨌든 한 일주일이라 봐야 되겠죠. 한 6일 동안 지금 이제 주춤하고 있는데, 요게 치면 이제 조금 제가 보기엔 충분히 좀 쉬어졌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11,500원을 조금 돌파를 하면서 시세가 나면은 조금 좀 더 믿고 가져가 보시고요. 네. 그게 아니라 여기서 그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거래량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개인들한테 떠넘기는 그런 손바뀜이라면은 손바뀜이라면은 이게 주가가 좀 조정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보시지 말고 내일 이후부터 11,500원을 돌파하면서 치고 나가지 못한다면은 일단은 매도를 하셔가지고 다시 아래쪽 구간에서 잡을 생각을 하시고요. 그게 예. 아니라 11,500원을 돌파해주면서 시세가 내일 쪽부터 좀 더 나게 된다면은 일단 좀 더 가져가신 다음에 한 12,500원 가격 돌파하게 되면은 그때는 또 다시 한번 전문가랑 상의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전략 포인트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게 너무 복잡하죠? 아니, 제가 예. 이해를 못하는 내가 모르는 부분도 알았거든요. 그러세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게 상의를 해가면서 예. 이건 좀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휴비치 일단 내일이 기로가 되겠네요. 내일 예, 11,500원 부근 잘 돌파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화 예.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전화까지 받아봤고요. 이어서 문자 들어온 종목들 살펴볼까요? 뉴인텍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 요거 매수해도 되냐고 하시는데 요거 매수도 됩니까? 뉴인텍 네.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기업이냐면 이 기업이 그 옛날에 하이브리드 테마가 엄청 불 때 같이 많이 움직였었던 기업이고요. 그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하는 게 콘덴서라는 거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콘덴서는 여러 분야에 많이 들어갑니다. 뭐 자동차, 전기전자 그리고 심지어는 태양광 그러니까 뭐 축전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만큼 시장성이 넓습니다. 넓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부진하냐라고 하면 그만큼 경쟁 업체도 엄청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중소형 업체 중에서는 뭐 사막 콘덴서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근데 그 기업들을 전부 다 한번 쭉 보시게 되면 수익성이 안 나요. 왜 수익성이 안 나냐면 너무 미래형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연구개발비라든지 아니면 원가라든지 개발비, 특히나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거에 대비해서 남기는 이익이 굉장히 적습니다. 뭐 많게는 많을 때가 영업이익이 4%. 그러니까 4%라 그 영업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매출을 올려서 매출 원가 빼고 인건비, 뭐 광고비 이런 거 다 빼고 나면서 4%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 팔면 40원 남는 구조죠. 굉장히 안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안 좋은 데다가 시장도 굉장히 많이 불안했었죠. 불안하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성 안 나게 되고 적자로 또 전환하게 되고 그런 경향들이 계속 보이고 있고요. 뭐 최근에는 뭐 이 회사가 축전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무선 충전기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무선 충전기도 상당히 오래, 그러니까 먼 미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선 충전기 바로 나왔다고 해서 누가 그거를 바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선 충전기는 원래 이 공명 방식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한 5m 정도 어느 정도 무선 충전이 되게 되면 사실상 쓸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한 10cm, 30cm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별로 그렇게 시장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그냥 일시적 테마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상태로서는 이것도 기술적 대응밖에는 할 수 없는 그렇게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느 정도 기대감들이 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태양광, 무선 충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손절가는 제가 15,000원, 1,500원 선 제시해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700원 선 조금 길기도 합니다. 조금 길기도 하지만 일단은 테마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한 1,700원, 1,650원에서 1,700원 사이에서 단기적 목표 주가를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는데요. 오늘 상담 못 받으신 분들 내일 오후 1시에 바로 저희에게 문자 주시면 바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성규 팀장, 정태근 전문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올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